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단독 회담 사실상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 측 저희가 준비한 일인데요. 이 얘기는 잠시 뒤에 바로 만나보기로 하고 오늘 뉴스탑10은 오랜만에 윤석열 대통령 행보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추석 연휴 때도 윤 대통령은 배식봉사, 시장 방문, 군부대 방문 등 시민들을 직접 만나는 데 집중을 했는데요. 추석 이후에도 본격적으로 소통 방식에 변화를 주려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화면입니다. 반도체가 산업의 쌀이라고 그러고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또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생사가 걸려 있다고도 할 수 있고. 네, 아이고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삼성전자에 또 오랜 경륜을 가지고 계신 우리 양양자 의원님께서 위원장을 맡으시고 만들어 놓은 걸 내가 손으로 보여주시고요. 네. 잘해요? 아주 잘하십니다. 하니까 재밌네. 예, 오늘 있었던 윤 대통령의 행보를 저희가 화면으로 먼저 꾸며봤습니다. 이도원 의원님. 네. 오늘 무소속의 양양자 의원을 용산 대통령실 초청해서 반도체 우리 생사가 달렸다. 반도체 지금 특위원장을 맡고 있는 양양자 의원이기 때문에 여러 메시지를 전했는데 일단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쟁, 정치권 공방보다는 미래 먹거리에 집중을 하겠다. 이런 의미로 저희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반도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 산업의 그 생사가 걸린 산업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도 반도체를 지금 집중 육성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단 이제 반도체를 중시하는 거고 양양자 의원, 특히 이제 우리 양양자 의원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이 쏠리는 것 같은데. 예. 양양자 의원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자면 양 의원은 국회의원 한 번, 두 번 하려고 지금 정치하는 게 아니라고 본인이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꿈이 커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양양자 의원이 그 여상을 졸업하고 삼성전자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임원까지 됐다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왜 임원까지 됐냐면은 처음에는 그야말로 차도 나르고 한 여직원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일본에서 반도체를 배웠기 때문에 일본어 그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 저 좀 껴달라고 해서 들어간 다음에 그 일본어 교재를 본인이 번역까지 하고 거기에 주까지 달았어요. 그래서 스토리가 있네요. 직원들이 놀래가지고 아니 당신은 누군데 이렇게까지 하냐 해서 정식 직원이 되고 이후에 들어와서도 반도체 공정에서 여러 가지 그 개선 사항을 많이 냈기 때문에 그거를 평가받아서 삼성 임원이 됐고 만약에 삼성에 계속 있었어도 아마 더 성장했을 겁니다. 그런데 정치에 오면서 내 꿈은 그거보다 훨씬 크다. 선언했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민주당으로 다시 돌아가긴 어렵고 예. 다음 2024년 총선이 있는데 그때 많은 민주당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혹시 2024년에 양양자 의원이 국민의힘 후보로 나오는 거 아니야? 저는 설사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크게 놀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양양자 의원의 그 상징성, 반도체에 대한 상징성도 있고 오늘 윤 대통령이 특히 양 의원을 용산 대통령실로 불러서 미래 먹거리를 강조했고 앞서 사포질도 하면서 그 청년 창업 혹은 젊은 층에게 좀 다가가라는 윤 대통령의 모습도 좀 있는데 저 장면이잖아요. 근데 김광삼 변호사님. 네. 어찌됐건 최근 그 추석 전후 약자와의 동행, 윤 대통령 혹은 대통령실이 여러 이런저런 메시지를 냈기 때문에 최근에는 대통령실 정문에서 약식 기자회견, 도어 스태핑 대신에 이렇게 현장, 민생을 찾는다. 이렇게 조금 그 국정 기조, 철학이 대통령 입장에서 좀 바뀐 거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스타일이 상당히 이제 변한 것 같아요. 이제는 이제 도어 스태핑에서 기자들과 이 얘기하는 걸로 거의 소통을 해왔잖아요. 예. 근데 이 도어 스태핑 횟수도 줄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안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현안에 대해서는 물어보면 바로바로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러한 것들이 사실은 구설수에 많이 올라있고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제 민생 현안을 챙기는 거에 굉장히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주 한 3일 이상 정도는 민생 현장을 누빕니다. 그래서 김치찌개도 끓여주고요. 그다음에 전통시장도 방문하고 또 수해 입은 지역 가서 또 유로도 하고 또 거기 가서 같이 일도 하고 이런 현장 방문의 횟수가 굉장히 많아졌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물론 예. 국민과 소통이라는 측면이 굉장히 바람직하다 보고요. 이제 그렇지만 아마 지지율을 좀 의식해서 더욱더 민생 현장을 방문할 횟수가 늘지 않았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에 보면 당선이 되기 전에는 막 배식봉사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당선되고 배식봉사학원 대통령은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김치찌개 요리도 하면서 약속을 지켰죠. 일단. 그렇죠. 예. 이제 본인이 소탈하게 하는데 일단 저렇게 하면 사실은 국민들의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지지도에 조금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 지지도가 원래 자료로 간다랄지 아니면 여기서 바로 도약할 수 하기에는 어렵다. 결과적으로 뭐냐면 정책의 성과로 보여줘야지 그렇죠. 국민들이 인정할 거라고 봐요. 특히 이제 곧 있으면 해외 순방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국 같은 데 가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전기차 관련된 건데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해서 한국차를 전기차 보조금세 배제했잖아요. 알겠습니다. 이런 데 예. 있어서 회의를 통해서 성과를 가져오면 아마 국민들도 환호할 것이고 지지도도 올라갈 것이다.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출근길 도어 스태핑 대신에 앞서 보셨던 것처럼 재난 현장 방문 혹은 오늘 있었던 기능올림픽 선수들 격리하고 이런 현장 방문 많이 횟수가 늘고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직접 시민들도 만나긴 하지만 윤 대통령 이제 본격적으로 여의도 정치인들과도 소통을 해야 하긴 할 텐데요. 오늘 대통령실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근 수차례 요구했던 영수회담 제안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영수회담을 요청드립니다. 민생 앞에 여야와 정쟁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야를 떠나서 민생을 구하고 또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허심탄회하게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는 민생경제 영수회담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지금은 대통령과 당대표와의 만남 뭐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 구시대에 쓰던 이야기를 계속 쓰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누누이 하셨고, 일단은 당대표들하고 만나는 거 우리 비대위원회가 이제 만들어지고 정의당도 비대위원회가 이제 또 정리가 되어지면 대통령 해외 순방 다녀오고 나서 한번 이렇게 당대표, 원내대표 이렇게 만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방식은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때쯤 되면 한번 논의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화면이 좀 먼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당대표로 뽑힌 이후부터 최근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어제 성남FC 의혹이 검찰에 넘어간 이후까지도 여러 차례 영수회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단독으로 회담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승훈 변호사님. 이진복 수석 얘기 들어보니 영수회담이라는 단어는 구시되고 국민의힘 정의당 상황 다 안정되면 다 같이 만나자 이렇게 확답을 좀 피한 것 같거든요. 일단은 좀 단독 회담이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실은 여야의 대표들이 만나기도 하고 또 대통령과 만나기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대화와 협치를 통해서 민생과 국민을 바라보자는 거니까 꼭 대화는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다만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기소와 소환과 조사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고 또한 예. 국민의힘 내부 입장에서 보면 지금 비대위원장이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직무정지가 되고 다시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들어왔잖아요. 예. 그런데 며칠 뒤에 또 이 생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법원이 결과적으로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 판결을 또 기다려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법원 판결에서 만약에 인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어떤 이런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의 면담을 통해서 아마 정치적인 좀 위상을 인정시켜주기 위한 어떤 고려도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정치는 정치로 좀 풀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법대로만 강조하다가는 어떤 여야 협치라든가 특히 야당이 굉장히 많은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데 서로 다투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지금 서로 간의 불협화음은 있지만 예. 여야가 또는 대통령이 야당 대표와 함께 대화를
먼저 나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도원 의원님, 저 부분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대통령실 생각 혹은 윤 대통령 생각은 뭐 여의도 정치권과 소통 좋다. 근데 딱 파트너가 이재명 대표뿐은 아니고 다 같이 만나야 뭔가 본인의 메시지가 의미가 있지 않냐. 그래서 사실상 거부를 했다고 보세요? 그렇죠. 그 야당 대표 그것도 이제 국회 제1당의 대표가 새로 선출됐으면은 대통령이 만나는 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선된 직후에 대통령이 그 통화까지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빠른 시일 내에 만나자. 그러나 이제 영수회담이라는 용어는 이진복 정무수석 얘기대로 시대에 맞지 않고 그걸 알면서도 이제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일부러 이제 그 구시대적인 영수회담이란 말을 쓰는데 지금은 이제 여야 대표회담 이게 이제 확립된 용어입니다. 그러나 당장 이제 이재명 그 대표가 기소가 되고 계속해서 이제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대통령을 만나서 웃으면서 사진 찍는 모습을 보면은 그 검찰과 경찰이 그 열심히 수사하려는 의지에 약간의 영향은 있지 않겠습니까? 굳이 그런 모습을 만드는 게 타당하냐 이런 지적은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실도 고민을 하는 거고 다만 지금 이제 정기국회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급한 대로 우선 정기국회를 잘 그 협조안에 잘 치러야 되니까 여야 원내대표를 뭐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만날 수도 있고 또 이제 순방을 다녀와서 굉장히 중요한 이번에 순방이고 안보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성과를 낼 것으로 뭐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성과를 여야 대표에게 설명하는 그런 형식으로 자리를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이재명 대표도 만나되 그것이 무슨 그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하는 약간의 그 창의적인 방법 이런 것들을 아마 지금 대통령실이 고민을 하고 그래서 아마 예. 이제 18일 날 영국으로 출발을 하는데 돌아오게 되면은 후속 조치가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대통령실 얘기는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둘만 만나는 영수회담은 구시대적이다. 일단 이렇게 오늘 입장을 밝혔거든요. 사실상 거부 의사로도 보입니다. 이렇게 제1야당 대표와의 회동과는 별개로요. 최근 현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혹은 탈원전 정책 그 이후에는 태양광 부실 사업 전반적으로 들여다보는 듯합니다. 당시 탈원전 정책으로 급부상했던 태양광 혹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세금 수천억 원이 낭비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점검 대상 사업비 약 2조 1천억 원 중 총 2,267건, 금액으로는 2,616억 원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차 실태 점검 결과 전력산업 기반 기금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부실이 확인되었으며 특히 태양광 지원 사업의 경우 1차 점검 대상 중 다수 사업에서 부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운동권 정권이라는 게 자기들 끼리끼리 해먹는 패거리 정치거든요. 이권도 전부 나눠갖고 이번 정부에서 한 저 태양광이니 이런 공사 발주한 거 여러분들 이제 정권 바뀌면 하나하나 한번 보십시오. 누가 다 해먹었는지 이런 부정부패를 아주 철저하게 털어막으려고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볼 수 없었던 짓을 합니다. 아예 수사가 안 되게 털어막습니다. 이 정권은. 뭐 아닌 거라면 짚어봐야죠. 그 국무조정실이요. 작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딱 12곳만 뭐 다도 아니고 전수조사도 아니고 딱 12곳만 표본으로 뽑아서 조사를 했는데 관련 비리에 무려 2천억 원 적발이 됐다. 오늘 중앙일보 보도를 보니까 윤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다고 전언으로 전해지더라고요. 멋대로 세금 쓰는 자 엄단하라 이 메시지가 좀 있던데요. 아마 그 윤석열 대통령이 전에 후보 때도 얘기했고요. 예. 대통령 된 다음에도 어떠한 부실한 거에 대해서 돈을 쏟아붓는 거, 낭비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전에 공기업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공기업에 대해 감사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지금 관리를 감독을 하고 있고. 근데 이번에 드러난 것이 국무조정실에서 조사를 했는데 예. 지금 태양광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이제 곽강을 받고 있고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 그 추석에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굉장히 태양광이 많이 설치가 돼 있죠. 근데 거기에 대해 이제 보조금이 주어지거든요. 심심치 않게 볼 수 그렇죠. 있어요. 근데 그 보조금이 5년 동안 12조 원이 투입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한 2,000곳을 조사해봤는데 그 표본을 한 5%만 조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부당하게 부정수급받고 유법한 사례가 2018억 정도 나왔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뭐 겨우 5% 조사했는데 2,018억 나왔으면 2,108억입니다. 정확히. 2,108억. 예. 그러면 전체 조사할 때는 얼마나 많이 나오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도 아마 조사가 전수조사가 계속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저 부분은 이제 5년간 12조라는 것은 문재인 정부 때 5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사실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굉장히 전력 질주했고 예. 그러면서 이제 탈원전 정책을 굉장히 밀어붙였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탈원전의 대체 성격이어서 그렇죠. 신재생 에너지가. 그리고 더군다나 2050년도에 탄소 제로를 만들겠다고 했을 때 이제 재개발지 전문가들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탈원전을 하면서 너무나 신재생 에너지에 관심을 쏟다 보니까 태양광에 돈을 많이 투자를 하되 관리 감독이 부실한 게 아닌가. 이제 그 부분을 현 정부에서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 그 설 변호사님, 뭐 신재생 에너지 취지는 좋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좋은데 뭐 방향성은 맞다고 하더라도 뭐 딱 샘플만 추렸는데도 2천억 원이 넘게 적발이 됐다. 이거면 취지 여부를 떠나서 문재인 정부의 부실 관리에 대해서는 좀 엄하게 달아야 되는 거 아닌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네, 당연히 세금이 허투루 쓰였다거나 보조금 사기를 했다거나 이게 실제 변호사 업무를 해 보다 보면 이 보조금 사기와 관련한 그 재판들을 심심치 않게 겪게 되는데 굉장히 생각보다 많습니다. 보조금 사기에 대해서. 그리고 보조금 사기에 대해서는 법원에서도 상당히 엄단을 하는 편이고요. 또 이것과 또 별개로서 사적인 분야에서 봐야 될 것들이 그 태양광 사기입니다. 이게 그 투자를 받아가지고 투자금에 대해서 태양광을 이용해서 얼마씩 이것을 되돌려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이게 사기가 활발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수사기관에서 좀 엄단을 해야 한다고 보고요. 예. 다만 그 이제 지금 이 샘플만 조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의 문제만 지금 짚어지는 것 같아서 조금 염려스러운 점은 이게 실제로 태양광 산업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부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본격 드라이브를 거는 건 네. 문재인 정부 때 아니겠습니까? 그 전에도 2012년도에 보면 RPS라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라는 게 생겼어요. 이명박 예. 정부에서. 그리고 2015년도에 REC라 그래서 그 태양광 신에너지 인증서 제도를 확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태양광 에너지에 대한 그 용량을 300메가와트까지 늘리겠다라고 해서 알겠습니다. 예. 했었고요. 근데 뭐 근데 시작은 그렇다 치더라도 일단 네네네. 그 탈원전은 그때 문재인 정부 전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추진이 덜 됐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예. 또 이 태양광도 문제지만 과거 2013년도에 저희가 원전 비리가 있었어요. 예. 당시에 크나큰 사회적인 이슈를 몰고 알겠습니다. 왔었거든요. 예. 그래서 태양광뿐만 아니라 저는 기본적으로 뭐 농어촌이라든지 아니면 학교 재단이라든지 여러 분야의 국가 보조금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이번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금 얘기 나왔고 태양광 얘기도 나왔는데 물론 뭐 국무조정실에서는 이게 지난 정부 꽤 전부터 추진됐던 조사됐던 태양광 사업 부실 사업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일단 윤 대통령 오늘 한 일부 보도에 따르면 세금 허투루 쓰면 엄단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까지 강하게 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